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이젠 날씨가 풀리다 못해 차 안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5년째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수가 너무 안 좋죠.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가 하는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민심이 돌아섰었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한 게 아니라 낙제 점수를 줬고, 제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브 할 때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앞으로 현 정권에서 나오는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아예 포기하겠다, 기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할 때 포함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돈만 중요하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돈밖에 난 모른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겪었고 고생을 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랑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일단 그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행사업이 됐던 부동산 중개업이 됐든 뭐 투자가 됐든 임대사업이 됐든 매매사업이 됐든 간에 이분들은 정말 죽어났어요. 그리고 이 죽어나는 것만 이제 심각했던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대놓고 계속 죽으라고 했어요. 특히 원희룡 장관님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수란 글자는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은 그거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공개 사과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보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 TV에 나와서 다주택자는 임대인이고 주택을 공급을 한다, 전세 시장에. 그래서 뭐 밀턴 프리드먼 이런 얘기 나오고 했는데 그 말한 거 안 지켜졌잖아요. 언행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이 앞전의 얘기를 왜 안 하면 이제 너무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할 때잖아요. 저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돈 얘기만 하자고 존재하는 인간도 아니고 제가. 일단 조기 대선 때 부동산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얼마나 푼다, 어떤 정책이 나온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일단 저도 이걸 볼 거고 여러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규제를 30번을 때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규제를 풀긴 풀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었죠. 시장은 계속 안 좋아졌고 시장의 거래가 작동이 안 됐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어떤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유동성을 빼버린 거예요. 유동성을 그냥 뺀 게, 이게 그냥 뺀 게 아니에요. 대출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래 국가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요, 한국은. 근데 방어는 또 안 해줘. 그건 또 서양 스타일로 한 거예요. 금리는 올라갔는데 대출은 막고, 그리고 돈 사고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담보대출인데 보증금 반환 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고, 특례 대출을 막고, 정리하자면은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완전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엄청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뭐가 있네, 이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유동성 자체를 막은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유동성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도 막았어요. 다주택자 출입 금지, 그리고 보증금 못 돌려주면은 형사처벌.
전세 사기, 그리고 건설사도 못 살게 굴었잖아요. 주택 공급도 안 돼요. 빌라도 못 지어요. 임대인도 못 해요. 거래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나와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탓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윤석열 정권에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이에요. 정리하자면 이 정도로 유동성을 쪼이고 참여자들을 괴롭히면은 부동산 규제가 뭐가 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작동을 안 해요. 시장이 작동을 안 한다는 증거 자료가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아파트랑 빌다 둘 다. 그리고 요거 제가 좀 팁인데, 수강생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한 4분, 5분 정도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거는 가짜다. 이거 나중에 후분양이나 분양 전환이나 나중에 추가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빼고 얘기하는 거다. 실제로 공급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통계 방식 있잖아요. 나중에 분양이 추가되는 통계 방식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가를 시켜드릴게요. 앞으로 기사에 나올 거예요. 지금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 제때 준공 옛날만큼 될 것 같아요. 시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예전만큼 준공이 확실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공급 시장을 망쳐놨거든요. 그거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파트 공급은요,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요. 주거시설이잖아요. 주거는 필수품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투기권을 차단해라? 이게 아니라 정부가 일단 필수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사에 없었던 공급량이 와요.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IMF 때보다 더 최악이에요. 빌라까지 합치면 더 최악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성적이에요. 그게 이제 26, 27, 28 이렇게 와요. 무슨 말이에요? 시장을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망쳐놨다는 거예요. 다 걸어 잠가가지고.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강제로 막은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그냥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비난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와, 잘 됐다가 아니라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쓸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수 경제를 살릴 거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 내수 경제 살리려면은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돈을 푸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 하에 서민들한테 가야 되는 유동성을 다 틀어 막았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서민들,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유동성을 가장 쪼여서 괴롭힌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벌이는 똑같은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에 내수를 살리고 대출을 풀고 좀 이렇게 뭔가 예전에 억지로 막혀있던 걸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요. 정치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어느 당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앞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죠.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권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해요. 누가 내수 경기를 살릴 거냐, 누가 서민을 챙길 거냐, 누가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다시 활성화시킬 거냐, 이게 먼저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엉뚱하게 누구를 뽑으세요가 아니라 부동산에 규제를 하겠다,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거 의미 없는 게,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풀었어요. 더 심하게 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민들한테 돈이 얼마나 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규제를 안 풀더라도
또는 규제를 조금 더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윤석열 정권 토지거래 허가 구역 풀었다가 다시 묶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유동성을 다시 공급할 수 있냐를 보시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정책의 규제를 얼마나 할 건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고 전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너무나 심각했으니까. 당장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전세 사기꾼으로 몰리게 생겼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다다, 뭐 정치 누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또 가계부채 뭐 이런 핑계 말고 시장에 돈이 도는 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기 대선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정말 상위 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다른 스탠스겠지만 요거를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고요. 힘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계기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한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차가 막 뜨끈뜨끈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습니다.